돈이 되는 부동산 입지의 특징과 조건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뻔한 얘기긴 한데 원론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제가 지금 어렸을 때 살았던 시골 마을에는 지금 어린 아이도 없고 학교도 폐교되고 집이 남아돌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는 집이 낡아도 빈집이 많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죠. 제가 서울로 전학 온 지 한 40년 되었는데 그때 살던 시골에 그 집 가격은 지금 얼마나 할까요? 아마 한 2, 3천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매수자도 아예 없을 것 같고요. 서울은 그 정도 땅이라면 20억 정도의 거래가 될 겁니다. 약 100배의 차이가 나죠. 그러나 제가 서울로 올라오던 그 당시에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검증해 보지는 않았지만 느낌으로는 5배에서 한 10배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 사이에 10배 차이 나던 것이 100배 차이로 벌어졌을까요? 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고향에는 지금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집이 텅텅 비었고 서울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집이 부족해요. 내 고향이 한 40년 전에 27만 명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만 명이 불과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사람이 없는 거죠. 거기서 무슨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어요. 반면에 사람이 몰려드는 서울은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서울을 찾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서울에서는 먹고 살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면서 시골에서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서울 가면 직장이 있었고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농을 하고 도시로 온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특성상 인간은 잘 나가는 주류 세력이 모이는 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특히 젊은 날에는 꿈도 있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예나 지금이나 서울은 우리 사회의 주류 세력이 모이는 지역입니다. 그 어린 시절에도 서울은 꿈에 그리던 도시였어요. 서울에서 일하던 동네 새 옷을 입고 선물을 가득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에서 향기가 나는 듯 했어요. 얘기로만 듣던 서울은 이상향이었고 또 나의 마음을 서울로 향하게 했죠. 우리나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일부 공장이나 본사가 지방에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서울에 있었고 돈은 서울에 몰렸습니다. 불균형 발전이라는 비판도 있고 지금에 와서 시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인간과 돈의 속성은 한 군데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은 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원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방에 각종 인프라를 건설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해도 서울에 있는 문화와 역사를 옮기지는 못하고 또 뭔가 그 중심지를 향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제 지역을 좀 좁혀서 서울만을 생각해 보죠. 강북의 아파트는 9억인데 강남은 25억 정도 하죠. 왜 강남이 3배 정도 비쌀까요? 제가 그 직장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주택조합은 2군데를 모집했어요. 한 군데는 도곡동이고 한 군데는 쌍문동이었습니다. 도곡동 조합이 쌍문동보다 약 한 30% 정도 더 높은 가격에 분양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강남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쌍문동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두 사람도 퇴직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과의 그 차이는 또 부의 축적이 달라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동안 발전의 축이 바뀌어진 거죠. 자, 중심지가 광화문 중심의 구도심에서 강남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제는 강남이 더 중심이 된 거죠. 도로가 반듯하고 주거 환경이 좋아지고 교육 여건이 최고가 되고 IT 벤처기업들이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모여들면서 중심이 강남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광화문 중심의 종로, 을지로, 청계천, 퇴계로 구도심에 있던 주요 산업들은 이제는 과거 산업이 되고 말았어요. 구도심에는 행정, 역사, 문화, 대학교가 강북 중심으로 이렇게 남아있고 대부분의 첨단 산업은 강남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판교, 분당 등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강남이 이제는 서울의 관문이자 교통의 중심이 되었어요. 자,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강남이 서울과 주변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의 축이 형성이 됐습니다. 한강과 강변북로가 동서를 가로지르는 교통의 축이 되었죠. 그리고 한강 조망권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고급 주거지는 한강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부자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뭐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 마포, 용산, 한남동, 성수동이 대표적이죠. 자, 우리가 살면서 어디에 주거지를 잡는가 하는 문제는 일생일대의 대단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주거지도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발전의 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돈이 되는 부동산, 쉽게 얘기해서 좋은 부동산이죠. 이런 부동산의 입지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입니다. 교통 중에서도 일반적인 차도보다는 전철이 중요하죠. 전철, GTX가 닿는 곳은 어디라도 가격이 다 높습니다. 교통의 중요성은 누구라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가장 먼저 교통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직장이 있는 직주 근접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유망합니다. 신도시 문제점은 거주자들이 중심지로 출퇴근하고 낮에는 공동화되고 밤에만 사람이 사는 배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분당도 전형적인 배드타운이었죠. 그러나 바로 옆에 판교에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을 했죠. 자, 동탄 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물론 GTX가 있어서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다 하는 점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제2동탄 그 북쪽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가 활성화되느냐 활성화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고 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집중되어 있는 가산 구로동 일대 그 주변에 광명 아파트는 직주 근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현재 주거 여건만 개선이 된다면 가격 상승이 가능하리라고 예상합니다. 강남이 도심이 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소는 삼성동, 테헤란로, 양재대로를 중심으로 수없는 직장이 들어섰기 때문이에요. 부동산을 투자할 때 직주 근접을 반드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육 여건입니다.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는 시기에 교육 여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가 되면 강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교육 때문에 대치동에서 잠깐
지낸 적이 있는데 그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조금 더 낫다는 것만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지죠. 그래서 교육 여건은 주거지역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 부동산 투자할 때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주변 환경이에요. 주변 환경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동네의 환경을 말합니다. 대단지 아파트 가격이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보다 훨씬 비싼 가장 큰 이유는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파트를 한번 보시죠. 동간 간격이 4, 50m로 조망이 편하죠. 답답한 느낌이 안 들죠. 또 단지 안에 차량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죠. 애완동물도 데리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허름한 시설, 청결하지 않은 거리 풍경이라든지 차량 매연, 여기저기 주차되어 있는 차량, 이런 거 보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죠. 요즘은 커뮤니티 시설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단지 내에 헬스클럽, 유치원, 경로당도 있고 공간 배치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정원이 마치 집 앞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구비한 아파트가 당연히 선호하는 주거지가 될 수밖에 없고 일반 주택가의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주택간에도 주변 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 중심지냐 주변지냐, 이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어느 도시나 중심지는 있어요. 거리적으로 가운데일 경우가 많죠. 중심지는 교통이 직결되어 있고 쇼핑센터, 직장이 있고 문화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되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30에 의하면은 한양 도성, 광화문 시청 주변, 여의도 영등포, 강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심의 집가는 엄청나게 비싸죠. 그런데 그 땅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희소성이 있습니다. 자, 반지름이 1km인 원형의 그 도심 면적은 1 곱하기 3.14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반지름이 2km인 원형의 면적은 4 곱하기 3.14 제곱킬로미터예요. 반지름 3km인 원형의 면적은 9 곱하기 3.14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자, 도심에서 외곽으로 1km씩 나갈 때 늘어나는 면적은 1, 4, 9, 16 제곱킬로미터로 늘어나죠. 외곽 신도시는 주거 여건도 좋아서 사람 살기 쾌적합니다. 그러나 그런 유형의 그 신도시는 옆에다 또 건설을 하면 되기 때문에 희소성이 떨어져요. 그러나 도심은 아니죠. 면적은 좁지만 도시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공간 확대가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희소성을 가지는 것이에요. 위에 산식대로 하자면 도심에서 나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하락해야 맞지만 기본적으로 건축비가 있기 때문에 완만하게 하락합니다.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가격 차이는 앞에서 본 것처럼 초반에는 1.3배 정도였지만 지금은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강북이 재개발로 인해서 주거 환경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강남북 간의 그 격차가 많이 해소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강남이 지금은 도심지인데다가 도로 등의 인프라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두 지역 간의 가격 차이는 항상 존재하고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더 확대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재건축 대상 단지와 뉴타운 재개발 대상지, 신규 아파트 이런 데는 강남이 오르는 만큼 강북도 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부동산은 발전의 축에 있는 지역이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의 거점 지역, 광역시, 경부고속도로 한강 축에 있는 지역, 이런 것이 발전의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이 몰려있는 지역, 교육 및 주변 환경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심이나 도심으로부터 가까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자가 많고 매도자가 적으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희소성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물은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될 재화이지만은 가격이 싸거나 무료입니다. 이유는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다이아몬드나 금은 비쌉니다. 공급이 적고 희소성이 있기 때문이죠. 좋은 부동산은 희소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지역, 한강변, 교통의 요충지, 교통과 환경을 구비한 곳, 직주 근접 지역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많지가 않아요. 인구 감소라든지 PIR 잣대로 부동산이 오를 만큼 올랐다, 이제는 끝났다는 식의 접근은 대단히 피상적이죠. 인간이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좋은 주택을 선호합니다. 자기가 어디에 산다고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지위나 경제력을 상당 부분 추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 30억에 달하는 아파트를 누가 살까 반문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소득으로만 매입하는 게 아니죠. 재산으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20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는 10억이나 15억 원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매입을 하는 것이죠. PIR로 계산해서 전혀 돈이 없는 사람이 평생 소득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재화의 가격이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희소성 있는 재화는 가격이 대단히 비쌉니다. 약간 좋은 부동산이 바로 희소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재화입니다. 조금 나은 부동산은 모든 사람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 좋은 정도 이상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이 오르는 지역의 특징과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투자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